제가 보통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실적이 진짜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투자를 왜 하는지 그 Y에 대한 거는 사실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일단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건데,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진이 있는데 뭐 이제 원금 손실은 무섭고 남들만큼 벌고는 싶고 뭐 공부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이런 것 같아요. 뭘 사야 되는지. 제가 예전부터 이제 투자란 걸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뭐 주변에나 유튜브에나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얘기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0마디 말보다 그냥 돈 버는 걸 보여주면은 끝이더라고요. 제가 20대 한 달에 2, 3천 잘 벌면은 7, 8천씩 버는 걸 보면서 당연히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 일부를 소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Y는 대부분 돈을 벌고 싶다 이거고, 결국 What의 문제인 것 같아요. What과 How. 그러니까 뭘 사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사야 되냐, 뭐 장기 투자를 할 거냐, 뭐 단기로 단타를 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주는 직업으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이 계시는 건데, 이분들이 분명히 투자 관련으로 먹고 사시지만 꼭 이 투자를 할 때 이분들의 도움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를 엄청 잘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들도 직장이란 말이죠. 남들이 모르는 비밀 정보 이런 걸 갖고 있다기보다 누구나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수집을 해서 그걸 대신 가공을 해서 주는 사실상 서비스업입니다. 일단 투자를 너무 어렵고 약간 다른 것들보다 좀 다른 것으로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쇼핑으로 보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옷 쇼핑? 물론 뭐 유행을 알려주는 전문가 코디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 없어도 충분히 옷을 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이제 체형에 따라 아니면 뭐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다 이제 잘 맞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도 어느 상황에나 100% 적용되는 투자처는 없어요. 물론 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씩 있으면 좋은 뭐 검정티 같은 필수템 이런 투자처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본인의 리스크 성향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로 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돈 벌고 싶은 거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얼마나 벌고 싶은지, 내가 뭐 1년에 5%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배를 벌고 싶은지, 그리고 리스크 성향이 나는 기대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금 손실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원금을 잃어도 되니까 몇 배나 큰 수익을 얻고 싶다, 이런 게 다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성향을 제일 잘 알 테니까 그 성향을, 리스크 성향을 파악을 하시면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대략적으로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은 아무 위험 없이 큰 돈을 버는 투자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전한 걸 선택하면은 큰 돈을 벌기는 힘들고, 큰 돈을 벌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리스크가 뭐 분명히 비교적 낮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리스크랑 기대 수익률은 서로를 따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스크는 낮고 기대 수익률이 높다 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결국 이거에 몰릴 거기 때문에 이거의 가격은 점점 높아질 거고, 그럼 기대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기대 수익률이나 리스크라는 게 딱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얘는 30% 확률로 손실이 날 거고 30% 확률로 이 정도 수익률이 날 거고 40% 확률로 저 정도 수익률이 난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정확한 기대 수익률이나 리스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이나 증권사 뭐 애널들 이런 사람들이 각자 추측을 해서 그걸 합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제 시장의 심리가 가격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회사가 이익이 좀 더 많이 날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리스크 요소가 점점 해소될 것 같다, 그게 시장의 시각이라면은 가격은 오를 거고, 뭐 이 회사가 앞으로 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 아니면 리스크 요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다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혹은 원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대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은행 이상의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얻는 법. 은행 예금은 본인의 이제 리스크랑 기대 수익률이 딱 나와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투자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 리스크는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기대 수익률은 처음 가입할 때 그 예금 금리 그대로죠. 그 리스크가 너무 지나치게 낮고 그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둘 다 조금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약 그냥 건물주, 뭐 월세 수익률 정도, 즉 뭐 1년에 3%에서 7% 정도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주식 중에서 배당주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리츠 같은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회사가 매년 돈을 벌면은 이거를 내부 유보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 오너, 즉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 배당을 좀 많이 하는 회사들을
배당주라고 부르고, 리츠는 이제 REITS인데, 그러니까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 투자 신탁. 그러니까 부동산, 쉽게 말하면은 부동산을 주식처럼 이제 작게 잘라서, 그러니까 상장된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의 한 5,000원 단위로 부동산을 살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주랑 리츠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이것만 해도 영상이 한 3-4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애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에 계좌 인증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국내 주식은 갖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금융주, 뭐 신한, KB, 하나, 우리 이렇게 4대 금융지주하고 뭐 기업은행까지. 내가 원래 배당 수익률이 3%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배당 수익률이 거의 7-8%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많이 사뒀고, 지금도 한 5-6%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넣어두면은 5천만 원 정도 매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당만 생각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라 주가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배당을 한 1년 정도 스킵을 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이제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이제 상장사 1년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1위고 당연히 2, 3위가 신한과 KB, 5위가 하나, 9위가 우리금융입니다. 얘네들이 계속 매년 최대 순이익을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은 결국 다시 잘 배당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고, 리츠 이런 애들도 거의 5-6%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1억을 넣으면은 한 1년에 5-600,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용돈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10억을 넣는다 치면은 이제 한 달에 5-600 정도 월급 대신 이걸로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 배당만으로는 안 되고 시세 차익을 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쌀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랑 기대 수익률에 대한 시장의 심리가 가격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심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가가 경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가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고, 이 시장의 심리는 경제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 경제한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이번 부동산 정책처럼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코로나 같은 뭐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투자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경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약간 좀 잘못된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이제 읽고 있는 경제 전망에 따라서 투자를 했다가 시장의 심리를 읽는데 실패해서 망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학이 미시 심리학이라면은, 이 투자라는 거는 거시 심리학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있는 말은 아니고 제가 지어낸 겁니다. 경제학에서도 개인 단위의 미시 경제학이 있고 경제 전체 단위의 거시 경제학이 있다면은 투자라는 거는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를 이제 예측해야 된다는 점에서 거시 심리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실적이 진짜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올해 수익률이 156%, 아까 확인해보니까 2.5배 정도 키웠는데, 제가 보통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실제 리스크와 시장이 바라보는 리스크의 괴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과 이 시장이 생각하는 수익률과의 괴리, 바로 여기서 수익이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제가 5배에서 10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처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테슬라, 비트코인, 이더리움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 가지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보통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라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여기서 얼마나 많이 팔고 뭐 자동차는 몇 대나 생산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들을 보면은, 그럼 당연히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회사 중에 시총이 전 세계 1위인데 여기서 몇 배나 더 클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저는 테슬라를 그 이상의 회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 시절에 애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애플도 처음에 회사 이름도 애플 컴퓨터였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일론 머스크라는 피규어도 있고, 애플 같은 종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컴퓨터는 이제 컴퓨터만 판매하는 컴퓨터 회사였지만, 아이팟을 내놓으면서 세계 최대의 mp3 회사가 됐고,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세계 최대의 핸드폰 회사가 됐고,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세계 최대의 태블릿 회사, 그 다음에 애플워치를 내놓으면서 세계 최대의 시계 회사, 그러니까 스위스 브랜드들을 다 누르고 전 세계에서 시계를 가장 많이 파는 세계 최대의 시계 회사가 됐고, 에어팟을 내놓으면서 세계 최대의 이어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브랜드 철학, 이미지 때문에 애플에서 만들면 사람들이 다 사요. 그러니까 이미 1위를 한 분야에서는 더 이상 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다른 시장을 들어가서 1위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애플의 현재 성장 전략이 그래요. 저는 테슬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지금은 자동차만 만들지만 나중에 테슬라 전동 킥보드, 테슬라 전기 자전거, 테슬라 오토바이, 아니면 테슬라 헬리콥터, 뭐 보트, 테슬라 비행기, 그리고 뭐 스페이스X로 지금 우주선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동수단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테슬라란 이유로 다 살 겁니다. 저도 테슬라에서 지금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가 나오면은 바로 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를 넘어선 모빌리티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테슬라가 지금보다 10배는 커질 수 있다. 5배, 10배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테슬라 $500일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지만 지금 $2,000를 넘었고, 저는 $10,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8월 말에 5분의 1로 이제 5대1 액면 분할을 하긴 하지만 현재가가 $400가 될 거고, 그럼 이제 $10,000이니까 $2,000까지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테슬라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직도 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들어본 사람은 있지만 언론 기사를 봐도 깊은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이 99%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얘네에 대한 리스크 판단, 기대 수익률 판단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공부해보니 비트코인이 코스닥은 물론이고 코스피 주식 대부분보다도 안전하고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은, 아니면 시장의 반응은 약간 비트코인 단어만 꺼내도 약간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거부하고 무섭고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으로, 돈으로 보답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시 심리학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남들이 보는 생각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면은 절대 29살에 5억을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남들이 이제 무서워할 때 주식을 이제 줍줍하지도 못했을 거고, 2017년 비트코인 버블이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제 헐값이 됐을 때 그걸 이제 줍줍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남들의 시각을 고지고대로 이제 다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되고 본인만의 시각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든 자산이든 부동산이든 이게 미래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보는 리스크나 내가 보는 기대 수익률은 달라.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여기서 바로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이 시장이 여기에 대한 리스크 판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굉장한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방법론이고요. 아쉽지만 안목을 기르는 것 자체는 제가 대신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결국 본인이 열심히 책 보고 신문 보고 뭐 실제로 경험해보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기르셔야 돼요. 그래도 이메일 주시거나 댓글 주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다 잘 답해드리려고 하고 최대한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Candle loses nothing by lighting another candle. 그러니까 양초가 다른 양초에 촛불을 이제 나눠준다고 해서 잃는 것은 없다. 제가 이렇게 주변이나 유튜브에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이제 공유하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촛불을 주변에 나눠줌으로써 주변이 잘 되고 주변이 밝아지면은 그게 결국 저한테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또 사실 이런 금융 지식, 이런 금융 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돼야 되는데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마지막 말이 길었는데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세상학개론이었습니다.